예,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허철문 교수입니다. 지난 2강에 이어서 세 번째로 창업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를 드리는데요. 우리 4강에서는 요즘 협동조합 설립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협동조합 자체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 설립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전문가, 실제 해보신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의 그 특강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창업 트렌드 5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5가지를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창업과 관련해서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역대 최대 금액의 정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표가 됐는데요. 기술 창업뿐만이 아니고 청년 창업 또 여러 가지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너무도 빠르게 진화가 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도 창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기업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참고로 2025년도에 소상공인 폐업률이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추가로 또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1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역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도 뭐 경기에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AI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게 이번 장에서 제가 창업 트렌드 5가지를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창업 환경의 대전환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2026년 대한민국의 창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다 하는 부분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뭐 창업 준비 10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에서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 3조 4,600억 정도의 창업 지원 예산이 소립이 됐고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살펴보시면 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창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11개 기관, 또 508개의 사업, 그리고 분야별로 특화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AI 관련된 것도 있고요. 특히 지역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 관련해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K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들어가 보셔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창업 지원의 중심지, 이걸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창업하면은 기원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울시 마포구에 가시면은
공덕동에 서울 창업 허브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서울시에서 그 창업 전문가들을 구성해가지고 포럼을 만들었죠. 포럼을 만들어서 저도 거기서 6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창업 정책 트립과 서울시의 그 창업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이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실제로 그 서울시 또 대한민국의 창업의 그 어떤 그 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그 서울시장이 주체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지원,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사실 했던 것이 지금은 세계적인 어떤 사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울시 마포구의 그 스타트업 허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상징적 공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도 가보시면은 뭐 매일같이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고 활용도, 이용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창업가의 혁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발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델들은 지역적으로도 좀 많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창업 트렌드 5가지를 알아보는데요. 먼저 그 무인 점포, 키오스크형 매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최근에 보니까는 무인 점포의 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이용자들의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선해 가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시대가 무인 점포 자체는 확대가 될 것이다.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게 제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뭐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비대면 소비 확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도 있지만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게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AI의 그 기술의 어떤 진화 속도, 확산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이 무인 그 점포에 대해서 그 가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키오스코는 지금 웬만한 식당 가시면은 다 활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이제 시대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창업 트렌드는 AI 기반의 1인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AI가 디자인도 사실 많이 지금 깊게 들어가서 작업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1인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AI가 만드는 창업혁명,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 자동화, 뭐 AI 챗봇을 통한 24시간 고객 응대 지금 되고 있죠. 마케팅 컨텐츠 자동 생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욱 진화가 되겠죠.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제가 2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 해킹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 성장 해킹의 기반이 도대체 뭘까?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더 확실하다.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더 확실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AI가 해줄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걸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AI 기술 이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아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중화됐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I 플랫폼, AI 웹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업 트렌드는 정말 대세다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이미지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AI 로봇하고 사람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사, 독거노인 아니면 시니어층하고 일도 도와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 진화가 돼서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뭐 몇천 불이면은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저는 진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측에 보시고 있는 이미지가 이게 가상이 아니고요. 이게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게 기술적으로 진화가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로 봤을 때도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AI 관련된 기반의 창업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로 이 AI 관련된 창업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세 번째는 로코노미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밀착형 창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코노믹이라는 게 로컬하고 이코노믹을 합쳐놓은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모델도 많이 있고요. 또 대기업과 아니면 기업들과 지역 간의 어떤 상생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유통을 도와주거나 브랜드를 공유하거나 이러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노코노미 지역 밀착형 창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 트렌드 중에서 청년이든 시니어든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역 특산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기획이 되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소셜미디어 직접 판매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는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말 많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창업자들이 어떤 판매를 한다든지 실제로 홍보를 한다든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전환율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구매 이런 것들은 실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반품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환율을 좀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하죠. 고민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조금만 연구해 보면 많이 개선이 돼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직접 뭔가를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SNS 도구 중에서 뭐 인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은데 이 고객을 직접 대부분 상대하지 않습니까? 100%죠, 100%. 이러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사업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창업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더더욱 이거는 확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나 이 소셜 커머스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니다. 이제는 필수의 시대에 도래됐다 하는 게 맞는 말씀 같고요. 그리고 창업자들은 항상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죠. 따라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큰 틀의 창업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사회가 초고령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창업에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창업 트렌드로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AI 로봇 자체가 앞에서도 잠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시장에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따른 헬스케어 시장은요, 굉장히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 돌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창업 트렌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 우리가 이제 시니어 산업,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분야다. 이게 창업에 아주 좋은 트렌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초고령 사회 진입은 위기가 아닌 창업으로 보면은 새로운 기회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동반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던 로봇이 독거노인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어떤 돌봄에 대한 뭐 설거지, 청소, 뭐 여러 가지 보안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동반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인간의 온기하고 만나가지고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그러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뭐 단순한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하는 의미 있는 창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창업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창업의 환경 변화 중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창업의 환경이 뭐 나쁘진 않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5%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지만 되는 건 되거든요. 그래서 잘만 우리가 연구해보고 트렌드를 좀 잘 분석해서 창업 기회를 가져간다고 하면 성공하는 모델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확보,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강과 2강에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을 좀 받는 방향도 많이 연구해 가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창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시드머니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업자들이 가져야 될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많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26년도 창업 환경에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으로 만드는 제3의 뭐 벤처붐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3조 원 이상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요. 또 부처별로 특화돼 가지고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민간에서도 우리가 투자 금액들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창업 환경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벤처 4대 강국 도약 뭐 종합대책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아마 스타트업 관련된 뭐 투자 행사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창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기술이 좀 가미된 접목된 창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AI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활용, 뭐 요즘 대중화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관련해서 창업도 가능하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조를 하는 공장뿐만이 아니고요. 서비스를 하는 업종들도 대부분 이런 자동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 극대화죠.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비용을 절감한다, 수익을 극대화한다, 효율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 혁신인데요. 이 마케팅 혁신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또 기술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업은요,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신뢰가 확보돼야지 이 창업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렌드의 바탕에는 진정성이 내포되고 있다. 이 진정성이 내포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뭐 그린워시 뭐 이런 걸 경계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는 창업 모델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생존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26년도에 창업 성공을 위해서 제가 전략적 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술에 대한 투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술이 가미된다. AI 기술이라도 우리가
접목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소셜 커머스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라 하는 얘기고요. 정부 지원 반드시 받아라. 찾아보면 매칭되는 것이 있다. 지원은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아까 로코노믹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어디서든지 창업은 가능하다. 근데 거기 특색에 맞는 것을 잘 찾아보면 있는데 이 지역 특화 창업 기회를 선점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미래 수요가 확장되는 이러한 그 분야에서 창업을 하면 더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대응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래 수요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선점한다고 하면 분명한 차별점을 찾을 수 있고 성공률을 또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창업은 제가 1강, 2강에서 말씀드렸죠. 혼자 하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 좀 쉬워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함께 만드는 창업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팀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혼자 다 잘할 수 없다. 각자 잘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협업이 되면 더 성공률이 높아지고 더 빨리 그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함께 만드는 창업 생태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창업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정부, 민간, 그리고 수많은 창업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창업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좀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라고 해서 제가 뭐 창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는 것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은 사실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업은 기술과 사람을 잇는 다리다. 그래서 브릿지죠, 브릿지. 그 항상 뭐예요? 시대는 바뀝니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폐업도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창업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창업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창업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가장 저는 발판이 되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 몇 개가 국가 경제에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미래를 바라보면 대기업들도 항상 변화에 따라서 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창업된 기업이 글로벌화 기업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또 다른 그 가치를 창출하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 창업 기업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앞에서 제가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5대 핵심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자동화, 무인화, 로코노믹, 소셜 커머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모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창업의 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이제 뭐 제3의 벤처붐 실현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회는 쉽게 오지 않죠. 그리고 기회는 기다리고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 보면 찾을 수 있고요. 또 찾다 보면 그 기회가 내일 또 다른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창업의 기회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 그래서 이 창업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창업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을 해서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성공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창업은 도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품이다. 특히 걸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다만 창업을 하는 데는 혁신과 열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혁신이 뭐고 열정이 뭐냐 이런 것들은 제가 1강이나 2강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혁신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지속적인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정부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길을 찾아보면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정부고 또 민간 투자를 통해서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걸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산을 남기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